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DAQ를 로깅한 데이터에 옵셋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시스 파일 코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음과 같이 DAQ와 관련돼서 여러 번에 걸쳐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어제 업로드했던 그 DAQ 채널 개수를 구하는 서브 V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관련된 서브 VI도 사용을 할 테고요. 그리고 DAQ 사용하기하고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 구조를 적용하는 동영상 강좌도 있었고, 기능적 글로벌 변수 및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적용하는 동영상 강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진행할 때 사용했었던 DAQ 운영과 관련된 서브 VI를 오늘 다시 재사용을 해볼 텐데요. 자, 그래서 프론트 패널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관련된 프론트 패널 U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랩뷰에 DAQ와 관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제 코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채널 세팅이라든가 타이밍 세팅, 그 다음에 로깅 세팅, 그 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해 주기 위한 이런 인디케이터 정보를 그대로 재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실습할 때는 이 관련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재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직관적으로 서브 VI를 보셨을 때 아이콘에 DAQ 채널 세팅과 관련된 서브 VI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밍 세팅 관련된 서브 VI를 세팅을 해줄 거고요. 다음으로는 로깅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TDMS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DAQ 로딩 세팅 서브 VI를 호출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정이 다 끝난 다음에는 DAQ를 스타트 시키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에서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DAQ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서브 VI를 통해서 1차원 배열 형태의 웨이브폼 데이터를 받아서 이 관련된 웨이브폼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원래 표현을 해주는데,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실시간으로 로깅한 데이터에 옵셋을 주고 싶다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옵셋을 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입력의 물리적 채널 정보로부터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었던 DAQ 채널 개수 구하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채널의 개수 정보를 구한 다음에 이 개수 정보만큼 배열 초기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배열 값은 각 채널에 내가 옵셋을 설정하기 위한 원소 값들을 1차원 배열 형태로 운영할 건데요. 그래서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게 되면은 옵셋이라고 하는 하나의 1차원 배열 형태의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에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채널의 옵셋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옵셋 정보는 화일 루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포르풀을 이용해서 데이터 수집 서브 VI를 통해서 취득한 1차원 배열 데이터에 각각의 원소의 Y값만 추출하고 그 Y값에 옵셋을 더해주는 형태로 운영하신 다음에 이 관련된 출력값을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2차원 배열 형태로 투영을 하시게 되면은 이 왼쪽 상단의 그래프와 같이 표현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팔량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었던 각종 서브 VI를 그대로 가져와서 재사용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이번 시간에는 메인 VI를 함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폴더를 준비를 해놨고요. 관련된 폴더에는 서브 VI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할 메인 VI도 미리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생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브 VI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DAQ와 관련돼서 여기 보면은 채널 세팅, 타이밍 세팅, 그 다음에 로깅 세팅,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while loop가 정지될 때는 정지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DAQ 정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채널 정보로, 입력 채널 정보로부터 채널 개수 구하는 자 서브 VI도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할 메인 VI에 대해서 자, 프론트 패널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코딩할 내용을 배치를 시키겠고요. 자, 보기의 함수 팔레트에서 자, 우선 DAQ 채널 세팅, 자, 서브 VI를 다 하나씩 다 불러오겠습니다. 우선 DAQ 채널 세팅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서브 VI 불러오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타이밍 세팅도 불러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DAQ 로깅 세팅 서브 VI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는 DAQ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hile loop가 운영 중일 때는 DAQ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서브 VI를 사용할 거고, 자, while loop가 정지될 때는 자, DAQ 정지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옵셋을 설정하기 위해서 처음에 옵셋을 설정하기 위한 1차원 배열을 초기화할 텐데 1차원 배열의 원소 개수는 물리적인 채널 개수만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DAQ get 채널 넘버라고 하는 서브 VI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브 VI를 다 불러온 상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씩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AQ 채널 세팅과 관련돼서는 자, 물리적인 채널 정보,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전압, 그 다음에 터미널 설정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져오시겠고요. 자, 최소 전압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최대 전압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물리적인 채널 정보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터미널 설정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그래서 뭐 DAQ 채널 자, 서브 VI를 한번 코드 리뷰를 해보면,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DAQ MX API가 되겠죠. 그래서 DAQ MX 채널 생성 자,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서브 VI를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타이밍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태스크 정보를 연결해 주시겠고, 자, 타이밍 설정할 때는 샘플 개수와 그 다음에 샘플 클락 소스, 그 다음에 샘플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 컨트롤 정보들을 가져오신 다음에 자, 관련된 정보를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속도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클락 속도, 소스 연결해 주시겠고, 샘플 개수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타이밍 세팅도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자, 로깅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깅 세팅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로깅 모드와 TDMS 파일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로깅 모드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TDMS 파일 경로 정보를 연결해 주시면 DAQ 로딩 세팅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로 뭐 DAQ 타이밍 세팅 같은 경우는 자,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DAQ MX 타임이라고 하는 자, API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로깅 세팅도 보시는 것처럼 자, DAQ MX 로깅 설정이라고 하는 API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API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은 자, DAQ를 스타트를 시켜야 되고요. 자, DAQ를 스타트하고 나서는 자, while loop에서 폴링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로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에서 while loop를 하나 불러주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그 다음에 타스크 출력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while loop 안에서는 DAQ 데이터 수집 함수를 이용해서 DAQ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while loop에 자, 정지 조건을 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정지 버튼의 값이 참인 경우에 자, while loop를 정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블레형 카테리에서 자, 복합 연산을 이용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정지 버튼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랩뷰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자, 이 에라 클러스터로부터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스테이터스 값을 읽어서 자, 그걸 연결했는데
랩뷰 유저분들 중에 이제 불편함을 호소해서 다이렉트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하더라도 동일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최신 버전에서 이런 게 지원하고 있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넣어 주시면 좋은데 DAQ를 운영할 때는 미니멈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함수는 자, 1ms의 자, 입력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자,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면은 자, 그 다음에는 화일 루프 수행을 끝나고 나서 DAQ 정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DAQ를 정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스크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DAQ 정지 서브 VI도 보시게 되면은 자, DAQ 타스크 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DAQ MX 타스크를 지우는 API를 순차적으로 불러서 자, 수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자, DAQ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자, 서브 VI의 출력으로는 우선 웨이브폼 1차원 배열 형태의 이제 웨이브폼 원소를 갖고 있는 출력이 나오는데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 연결을 해 주시겠고요. 한번 그냥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채널은 제가 한 4채널로 하겠습니다. 0부터 3까지 해서 4채널로 하겠고요. 자,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겠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읽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4채널이 지금 동시에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취득한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옵셋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셋을 더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물리적인 채널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 실제 채널 개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이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이 서브 VI 출력에서는 DAQ 채널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배열에 자, 배열 초기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옵셋을 설정하기 위한 자, 배열 값을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크기에 관련된 출력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열 초기화 함수에 자, 차원 크기 정보로는 인테저 32빗을 인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삽입해서 자, 변환해서 인테저 32빗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고 자, 배열의 초기 값은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옵셋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이용을 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옵셋의 초기 값을 자,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채널 개수만큼을 자, 옵셋을 제로로 해서 옵셋을 설정하기 위한 자, 배열의 원소 값을 다 채워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데이터 수집 서브 VI 출력으로 나온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옵셋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에서 자, 포루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포루프의 입력으로 자, DAQ 데이터 수집 출력 결과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이 옵셋에 대한 것도 포루프의 입력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자, 포루프의 입력으로 배열을 인가한 경우에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원소가 하나씩 뽑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자,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여기에서는 자, 데이터 타입이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자, 웨이브폼에서 자, 컴포넌트 얻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y 값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y 값에 자, 옵셋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인 카테고리에서 자, 더하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옵셋과 이 y 값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함수 입력으로는 두 개가 다 그 데이터 타입이 한쪽은 1차원 배열이고 하나는 원소가 되더라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의 각각의 원소에 이 옵셋 값이 더해져서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자, 관련된 출력 값을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자,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다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도 필요 없으니까 닫겠고 자, 프론트 패널을 띄우고요.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샘플 속도는 10K로 하고, 그 다음에 샘플 개수도 10,000개로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채널 개수는 4개로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 실행할 때는 옵셋이 다 0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0번 채널에 대해서 제가 옵셋을 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채널과 다르게 옵셋이 2가 더해지게 운영을 하게 되겠죠. 뭐 5를 줘볼까요? 좀 더 크게. 그러면 크게 차이가 나겠고, 자, 마이너스 5를 인가하시게 되면은 더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동작상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샘플 개수가 10,000개인데 지금 보면은 자, X축에 표현하는 샘플 개수가 100개로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실행을 해보시면 100개로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원인은 뭐냐면 지금 보니까 DAQ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이 서브 VI 입력으로 샘플 개수가 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개수가 아마 디폴트가 100개이기 때문에 100개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관련된 값을 자, 샘플 개수를 연결을 시켜 주시게 되면 다시 한번 동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동작하시게 되면은 이제 사인 한 주기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인 주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자, 랩뷰에서는 버추얼 DAQ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자, 아날로그 인풋 채널로는 사인 입력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인가되도록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웨이브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 옵셋을 예를 들어서 0번 채널에 옵셋을 4를 주겠다. 그러면은 자, 한 채널만 옵셋이 4가 다 더해져서 출력으로 나오게 운영하실 수 있겠고, 뭐 마이너스 4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파란 게 이제 마이너스 4가 옵셋이 더 빼져서 출력으로 나가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간 복잡할 수가 있지만 자, 랩뷰에서 자, DAQ 장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로깅하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이 로깅한 데이터의 옵셋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